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이번 여름 상대적으로 비가 덜 내렸던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새벽부터 비가 시작된 광주는 간헐적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강물은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을 확실히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구름대는 전남 서부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침 9시 기준으로 강우량은 신안 임자도와 한평이 29.5, 구례 26.5, 장성 상무대가 25mm 등입니다. 호우주의보는 상당수 해제돼 흑산도, 홍도, 신안, 목포, 무안, 영암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낮까지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100mm이고 남해안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체전선의 특성에 따라 비구름대가 좁고 길게 형성되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높이 일면서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당초 만조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폭풍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만조가 지나가면서 해수면 침수 우려는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산사태 경보는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주의 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자치단체는 비에 따라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지반이 약한 지역은 축대 붕괴 등도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주천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광주와 전남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광주 전남에서 시민들을 만나 다시는 지지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이 같은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도 어제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이 전체 유권자의 70%가 넘는다며 호남과 서울, 경기에서 변화와 반전을 이끌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강훈식 후보가 어제 사퇴하면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2파전으로 압축됐으며 내일 저녁 KBS 광주 총국에서 열리는 방송 토론회에 이어서 모레부터 광주와 전남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경선이 실시됩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인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때 목포에서는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이 동조 시위를 벌이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이 시위 주동자인 이재실 씨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아직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아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여학생 희롱 사건을 도화선으로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난 것은 1929년 10월. 한 달 뒤 이 광주 학생운동을 지지하며 전남에서는 목포 상고 학생들이 동조 시위에 나섭니다. 이재실과 박사배 그리고 박종식 등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은 깃발과 전단 1,500여 장을 만들어 총독부 포갑정치 절대 반대 등을 외쳤습니다. 이 시위로 이재실 등 36명이 구속됐고 무기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70여 명에 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이재실의 아들이 신청한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맨 처음에 목포 쪽에서는 목포 상고가 제일 먼저 그 동맹 휴교를 결의해서 다른 학교들이 가제하게 이렇게 선두에 섰고요. 또 등사판을 이용해서 경문 같은 거를 수천 장 만들어서 뿌리고. 하지만 당시 시위에 가담한 다른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받으려면 유가족들 중 누군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일가족이 모두 숨졌거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유족이 없더라도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을 하고 또 그래서 그분들을 혼을 유령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역사적인 큰 사건의 경우 유가족이 신청을 않더라도 사건의 진상규명을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신청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어제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또 한국 정부가 절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저지를 외면한 채 대부분의 강제 집행 절차를 대놓고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일 여수에서는 가수 싸이의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행사장으로 쓰인 진남 경기장 바닥 곳곳이 심하게 훼손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지게차가 무거운 무대 시설을 싣고 탄성 포장된 경기장을 오가면서 빚어진 일인데요. 여수시는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여수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콘서트. 대형 무대가 설치됐고 2만 8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여수 진남 종합운동장. 육상 경기장 주변에 바닥 곳곳이 심하게 패였고 찢겨나간 곳도 있습니다. 훼손된 경기장 바닥재는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여수시는 무대 시설 운반에 쓰인 지게차를 원인으로 파악했습니다. 무대 설비 등 무거운 짐을 실은 지게차가 탄성 바닥재가 깔린 경기장에서 이동하면서 생긴 흔적입니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트랙 주변 바닥 600제곱미터 가운데 절반 정도가 훼손됐고 인조잔디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수시는 콘서트 주관업체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시설물 파손 시에는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허가 조건이었고 공연사측과 협의해가지고 원상복구 계획서랑 받아서 저희도 검토하고 해가지고 원상복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포함해 경기장 복구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열흘. 여수시는 공연 주관사가 시설을 복구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이용은 통제돼 불편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광주 전남 곳곳에는 오늘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현재는 새벽에 비해서는 비가 다소 약해지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시간당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도 해제가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비 대부분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내일 낮까지도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에 남해안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100, 남해안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15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더위는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광주와 나주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고흥과 보성의 최고 기온 29도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 없겠고요. 무안과 영암의 낮 최고 기온 28도, 강진 29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부터 차차 그친 뒤 토요일에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2,660명, 전남은 3,442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6,10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9일 확진자 11,000여 명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남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60대 이상이라며 고령층의 코로나19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고령자의 감염 우려가 큰 일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광주시는 빛고울 노인건강타운과 효령 노인복지타운의 구내식당과 목욕탕, 수영장 등을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은 교육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한산의 제작진이 여수를 찾아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영화 한산의 김한민 감독 등 제작진은 무대 인사에서 영화 한산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준 전라남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남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영화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4년 영화 명량 제작 지원에 이어서 2020년에 영화 한산의 세트장 조성 등을 지원했습니다. 천일염을 주제로 하는 소금 박람회가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신안군은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영광군과 함께 공동으로 내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2022 소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소금 박람회는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고 천일염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주민 19,000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 비만, 식생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도 오는 10월까지 성인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1:1 면접 조사 방식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합니다. 신안군 한 해수욕장에서 50대 남자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목포해양 경찰서는 어제 아침 8시쯤 신안군의 한 해수욕장에 카약을 타러 간 50대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입니다. 목포 해경은 이 남성이 신안군의 한 섬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카약을 타다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서 카약이 발견된 섬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넘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쯤 광양시 옥룡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맞은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8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신안 섬 담장을 등록문화재로 추가 지정합니다. 신안군은 전통 담장 원형이 잘 남아있는 가거도 대리마을과 도초면 고란마을, 도초면 예리마을 등 3곳을 등록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